I can only imagine how it is to be with you. From the first day I saw your face, I knew this love was true. But you already taken, nothing I can do. So I can only imagine how it is to be with you. I can only imagine us both loving through the night. I can only imagine us together side by side. I can only imagine we're dancing in the moonlight.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want to know. 자, 안녕하십니까. 라토메TV 라토입니다. 축구 역사 이어서 할게요. 드디어 우리 사랑도 함께 프로축구의 탄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축구의 프로가 쟁점이 되었는데 두 개의 클럽팀이 프로 선수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FA로부터 제명당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일부 클럽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A는 프로축구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가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정상적인 직장을 가진 선수들이 축구를 함으로써 빼앗기는 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있었지요. 긍정적으로 볼 때 프로화는 선수의 전임 고용제를 의미하게 되었으며 중부와 북부의 팀들을 중심으로 프로축구가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1883년 12개의 프로 클럽 팀들에 의해 전국적 규모의 축구리그가 결성되었고요. 1892년 참가팀의 수가 28개 팀으로 늘어났고요. 1890년에 아일랜드, 1891년에는 스코틀랜드가 축구리그를 결성했고요. 1893년에는 서던 리그가 시작되었고요. 그 후 이후 다른 국가들은 영국식 축구리그를 표본으로 삼아 국가 단위의 축구리그를 결성했죠. 1889년에는 네덜란드로 국내 리그제를 도입했으나 1954년에 이르러서 프로화를 채택했고요. 1903년에는 독일은 제1회 전국 선수권 대회 시즌을 시작했지만요. 포괄적 규모의 전국 리그 대회인 분데스리가는 약 60년 뒤에 본 모습을 갖추게 되게 됩니다. 1870년에는 축구가 소개된 프랑스에서는 1932년 프로리그제가 채택되었고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남아메리카 국가에서도 프로 경기가 시작되었고요. 1885년부터 프로제가 합법화되지만 FA는 영국 남부 지방의 몇몇 클럽처럼 아마추어 경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프로축구가 확산되자 런던 축구협회도 어쩔 수 없이 1906년 프로축구를 인정하게 됩니다. 1920년 서던 리그를 흡수한 축구리그는 한층 더 전국적 규모의 대회가 되었으며 중부와 북부 지방 클럽팀들은 계속해서 실력의 우위를 유지하게 되고요. 또한 FA 주최 선수권 대회가 계속 최고의 권위를 지닌 한편 주 2일에 벌어지는 축구리그 경기들도 영국 축구의 중요한 축으로 형성되게 됩니다요.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정말 축구를 방해하게 된 유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축구리그 시즌 결정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축구를 안 할 줄 아는데 축구를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축구는 전쟁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1986년에는 관객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 1600만 명에 불과했으나 그 후 플레이오프전이 도입되고 각종 연합대회가 개최되면서 점차 아주 서서히 회복되었지요. 2000년대 이후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등의 리그가 활성화되고 월드컵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축구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축구의 세계 전파를 보면 말이지, 천국에는 영국의 정보관들과 사업가들이 축구를 외국에 수호하게 되죠. 1870년대는 브라질에, 1880년대는 체크에, 프라하에,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에, 1890년대는 오스트리아의 빈에 축구가 소개되어 두 개의 클럽이 생겨버리죠. 1887년 한 징불공대 대표가 러시아의 축구를 소개했으며 1895년 터키에서는 영국인 거주민들과 영국인 선수들로부터 축구를 배운 그리스 학생들 간의 최초의 축구 시합이 열려버리죠. 스웨덴의 말메에서는 영국인 거주민들이 럭비와 축구를 했으며 럭비와 축구를 혼합한 경기를 함으로써 스웨덴에도 축구가 소개되었고요. 1889년 덴마크에서는 볼드스페일 연맹이 결성되었고 같은 해 네덜란드 축구연맹도 결성이 되었죠. 1890년대는 벨기에와 스위스에서도 축구협회가 결성되었죠.
19세기 영국의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볼 때 축구는 나중에 영연방을 구성하게 된 국가들이 미국에 비교적 늦게 소개되었고 처음부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요. 1870년대 캐나다, 1880년대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는 럭비가 행해졌는데 럭비는 경기 규칙의 제정이 늦게 그리고 천천히 제정되었던 영국의 축구와 섞인 경기였습니다. 20세기 초 미식 축구가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경기로 자리 잡기 시작한 후 축구는 1905년부터 미국 대학 체육협회, 1924년부터는 뒤에는 NCAA 통합된 미국 대학 간 축구협회의 후원으로 대학 간 스포츠로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죠. 1920년대 당시의 대학 축구팀들은 펜실베니아의 코넬, 하버드, 해머퍼드, 프린스턴, 예일 등 대부분 동부지방에 평준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봄 시즌 경기였던 축구는 그 봄, 가을 시즌 경기가 되었으나 뒤에 가을 시즌 경기로 정착되었고요. 그러나 기후와 온화한 캘리포니아 주 등의 지역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경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외에도 이민 집단들이 많은 도시들, 즉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필라델피아, 시카고, 신시내티, 오하이오, 클리플랜드, 라틴계 이주민이 많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지의 축구 경기가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사랑이들아, 많은 사람들이 미식 축구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끄니까 뭐 축구는 뭐 별거 아니다, 인기 없다 이러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이때 시절부터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미식 축구가 이제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그거에서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위주로 그 전쟁을 계속 홍보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각인돼서 그게 되게 인기가 많은 거지. 축구가 뭐 인기가 없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1913년 국제축구연맹, 산하 미국 축구연맹이 창설되어 미국 내의 모든 경기를 후원하기 시작했지요. 동부지역 프로축구팀들이 주축이 된 미국 축구리그가 1923년 시작되었고요. 베슬리햄 철강회사의 선수들이 모두 스코틀랜드 출신 선수들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수들을 대부분 외국에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의 팀들이 미국 내에서 순회 경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경기에 승리했고요. 그 미국의 팀들도 외국으로 나가 경기를 하게 되었지요. 미국 팀은 1930년부터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지만 대부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력이든가 다른 팀의 그 나라의 그것을 아직 접하되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뿌리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어서 1968년 북아메리카 축구리그가 시작되면서 미국 프로축구 경기가 전국적인 규모로 열리게 되었지. 오래 경기가 지속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미국이 그래서 그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펠레까지 그걸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기술력을 어떻게든 축구로 승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이 노력 안 한 거 아니에요? 축구에 대해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분들은 노력을 하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꽂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희한한 건 아직도 미국 축구는 1위를 못했죠. 아쉽게도 여자 축구만 1위를 합니다. NASL은 미국의 스포츠 팬들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함으로써 1985년 시즌을 앞두고 사라졌습니다. 1978년 몇 번의 시험 단계를 거친 후 팀당 6명으로 구성되는 실내 축구 메이저리그가 창설되어 축구는 공식적으로 실내 스포츠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미국 국민의 취향에 적합한 빠르고 고득 점력의 경기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죠. 자, 사랑이다. 그렇게 국제기구를 살펴보면 축구가 유럽 대륙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국제기구가 필요하게 되자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이 1904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적으로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모든 경기 규칙은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피파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보다 앞서 FA 국제축구기구의 창설을 고려했지만 영국 자체의 국제기구의 창설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1905년 FA는 피파의 창설을 인정하고 1906년에는 피파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1882년 FA의 주도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의 대표들을 구성한 국제 축구 경기 규칙 제정기구인 국제 축구연맹위원회는 계속 존속했지요. 1913년 피파는 국제축구연맹으로 위원하고도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영국이 1920년 독일을 비롯한 제1차 세계대전 동맹국들의 피파의 재가입에 반대하여 탈퇴함으로써 권한을 상실했지요. 피파의 권한은 4년 후
다시 회복됩니다. 1900년, 1904년 올림픽 대회에서 축구의 비공식 경기로 선을 보이고 그 후 1932년 올림픽 대회를 제어하고는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자 축구의 아마추어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FA와 피파 사이에도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의무는 아마추어의 정신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파는 아마추어의 정신을 문제를 각 국가의 축구협회가 독자적으로 조정하도록 유임했지요. 우루과이는 1924년, 1928년 올림픽 대회에서 사실상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을 이끌고 우승했고요. 이에 반발한 몇몇 국가들은 경기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죠. IOC는 전세적으로 인기가 높은 스포츠인 축구가 엄격한 제한 규정으로 인기가 저하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의 참가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미루었습니다. 1908년, 1912년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한 영국은 1920년 다른 국가들의 올림픽 대회 출전팀들이 프로화한 것에 반발하여 1946년까지 피파를 탈퇴하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산국가들의 올림픽 대회 축구 종목에서 거의 대부분 우승을 했고요. 이후 올림픽 대회의 아마추어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월드컵과의 차이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연령대였습니다. 올림픽 축구에서는 23세 미만의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23세 이상의 선수는 한 팀에 3명씩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는 사실상 프로 선수의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줬습니다. 이렇게 무동성을 알아봤습니다. 왜 프로리그가 중요하고 왜 프리미어 영국의 리그 최초 창설된 그 종주국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왜 중요한지, 왜 축구를 만들어내는 국가, 왜 축구에 그렇게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 사랑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 사랑이들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이들을 위해서 사랑이들을 알아야 될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려주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좀 알고 있었던 걸 다시 재정립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런 게 있었구나. 아무튼 우리 사랑이들도 오늘 코로나 때문에 늘 힘들 텐데 늘 이겨내길 바라고, 늘 행복하길 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쳐버리겠다잉. 정말. 그래도 힘내라. 오늘도 난 사랑이들 위해서 오늘도 응원하고 내일도 응원하고 늘 응원한다. 예! 레터맨 TV의 레터맨이었습니다. 예! If you will be my favorite song, my little melody. If we could be a symphony, then we would be a perfect harmony.